온 국민의 영웅이었거든요. 온 국민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고,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이석주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과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였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정말 1000번도 넘게 질문받은 게 있어요. 선생님은 왜 수의사를 안 하세요? 네,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뭐 강사 안 하면 동물병원 차려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생이 뭐 이렇게 막 순탄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뭐 전공을 안 살렸으니 이제 뭐 인생이 그렇게 막 순탄한 편은 아니었죠.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학교, 전교생 450명 정도의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한 등수는 전교 2등, 서울시 과학경시대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중3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쳐서 4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학 올백을 받으면서 이제 서울과학고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서울과학고에 합격을 해놓고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에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전교 1등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전교 1등은 꼭 한번 해봐야겠다. 2학기 기말고사 때 내신 준비를 거의 한 달 반 넘게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결국 전교 1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번아웃이 돼서 중3 2학기 기말고사 좀 일찍 끝나는 거 아시죠? 고1 들어가기 전까지 약 석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부모님께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그 중요한 석 달을 게임만 하면서 폐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1 수학 정도 겨우 선행학습 해놓고서 서울과학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서울과학고에 들어간 저는 전교생 138명 중에 75등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죠. 물론 날고 기는 애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전 처음 받아보는 중위권의 성적표는 정말 저를 아찔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성적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바로 고3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악 물고, 정말 일주일에 코피가 3번씩 터졌어요. 원래 코도 약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매번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전교 등수가 한 5등에서 10등 정도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2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9등을 달성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서울과학고에서. 그때 당시 얼마나 말이 안 됐었냐면, 세계 물리 올림피아드 6명 선발할 때 5명이 서울과학고 출신이고, 또 성균관대 의대 경시대회 특별전형 6명 뽑을 때 5명이 서울과학고 출신이었어요. 그만큼 경쟁 대상이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학교였는데, 거기서 전교 9등을 달성한 게 어쩌면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높게 달성한 성취가 아닐까 싶네요. 네, 한편으로는 좀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공부 안 하겠다고 파업 선언한 그 석 달 동안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렇게 코피나게 열심히 안간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상위권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때를 분간하라 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과학고에 들어가기 전 서울과학고에 몰려있는 그런 영재, 수재, 천재들을 견뎌내고 상위권이 되고 싶었다면, 그 석 달 동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서울과학고 시절 제가 한국생물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저는 이후 생명과학 관련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고3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3 막판에, 즉 2003년 말쯤, 그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분이 있으셨어요. 아마 30에서 40대 이상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황우석 박사님입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셨죠. 그분이 얼마나 유명했었냐면, 그 과학 저널 중에 가장 유명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 그 중에서 사이언스지의 표지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롤모델로 여기며 서울대 수의학과 진학을 꿈꿨습니다. 그때 전형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경시대회 실적이 반영되는 종합수시 전형이 있었어요. 참고로 2000년 초중반대까지 수시로 뽑는 비율이 지금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수시로 뽑는 비율이 한 20% 정도였고요. 그때 그 전형은 이제 내신, 뭐 경시대회 실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뭐 학생부, 수능 최저 등급까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형을 통해서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에 이제 합격을 했었죠. 자, 예과에 들어간 이후에 저는 과학고에서 공부하던 그 탄력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버렸어요. 공부를 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과 때는 사실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예과 때 성적은 본과 올라가면서 전산상에서 전부 지워진대요.
그거를 들은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몇 등을 했냐? 과에서 또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뭔가 약간 2등은 제 운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런데 예과 2학년 말쯤, 즉 2005년 11월부터 약 2006년 초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 우상, 롤모델이었던 황우석 박사의 논문이 사기라는 겁니다. 황우석 박사는 그때 온 국민의 영웅이었거든요. 온 국민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고 황우석 박사는 석좌 교수에서 해임이 되죠. 서울대 수의학과에 대한 위신이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그 수의대 본관 건물 바로 옆에 황우석 연구동 빌딩이 엄청나게 크게 공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된 채로 전혀 공사도 안 되고 그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롤 모델을 잃은 채로 본과에 들어갔습니다. 본과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롤 모델을 잃은 저로서는 공부에 대한 원동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본과 때 내과, 외과, 산과, 정형외과 이런 중요한 학문들 다 배우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중하위 정도 유지할 정도로만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며 오히려 본과 때 열심히 놀았죠. 그러다가 2학년 2학기쯤에 학점이 너무 추락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2점 한 중반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또 코피 터져가면서 날밤 새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 겨우 3.0 정도로 마무리를 했네요. 예, 저는 이렇게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도 될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공부란 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 수준을 낮출 수 없으면서 공부를 한 걸 멈춰버린다면 공부를 하는 경기 도중에 걸어가도 될 것을 걸어가는 도중에 누워버린다면 걸어가서 해결할 일을 나중에 후회하며 일어나서 뛰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거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대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힘들더라도 묵묵히 꾸준히 하루하루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정을 품은 자가 성실히 노력했을 때 어찌 적정 수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묵묵히 성실히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